자, 일단 두 문장 겹치는 거 찾는 건데 첫 번째 문장에는 뭐하고 뭐가 겹칠까? tiny doll과 뒤에 문장이 it가 겹치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빠지는데 자리가 주어 자리가 빠지기 때문에 앞에 문장 a tiny doll 이것만 적읍시다. 앞에는 똑같으니까. 그 다음에 it를 빼고 대신에 관계대명사 주격. 그렇지. which나 아니면 that을 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적으시면 답이 완성이 되죠. 자, 5번 같은 경우는 어떨까? 선행사가 two cats and a dog이 선행사죠. 그리고 뒤에 문장이 they. 역시 이것도 주격이네. 그러면 앞에 건 다 생략해버리고 여기만 뭘로 바꾸면 돼? which나 that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are all black을 적으시면 되죠. 내가 이거 굳이 문제 풀이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쉬우니까. 자, 그리고 이제 옆으로 넘어가서 다른 것보다 이제 소위격 관계대명사인데 이게 오히려 좀 더 많이 틀리죠, 우리가. 소위격 관계대명사를. 왜? 소위격 관계대명사는요, 앞에 문장의 선행사와 겹치는 단어가 주어도 아니고, 목적어도 아니고, 보다시피 이 문장, 뒤에 문장의 주어는 his name까지가 주어인데, his는 이것의 부분에 불과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boy가 his name은 아니죠. 그것의 일부분인 이것. 바로 이걸 우리가 뭐라 불러? 소유격이라고 불러, 소유격. 이 소유격이 생략되는 경우에 쓰는 관계대명사는 whose 하나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이 앞에서 참고로 본 적이 있습니다만, 자, 관계대명사가 되게 여러 가지로 쓰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부분 많이 쓰는 것 중에 귀찮으면 that을 쓰는 경우가 많지. 귀찮으면 that을. 그래서 이 자리에 whose 대신에 나는 that을 쓰겠다. 이러면 문제가 있죠. 왜? 소유격 관계대명사에는 that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whose만 씁니다. 물론 of which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배우고 공부를 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고, 자,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1번 그리고 뭐 3번 두 개만 얼른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보다시피 두 문장이 겹치는 단어. 나에게 그 책을 달라. 두 번째 문장은요, 그것의 표지는 화려하단데, 여기서 그 책과 그것의 커버가 같지는 않죠. 제대로 말하면 그것이라는 이것만. 이거는 우리가 아까 말했던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누구누구라고 쓰는. 그러다 보니까 얘만 빼버려야 되니까. 그러면 뒤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관계대명사 뭐를 이용해서? whose를 이용해서. whose, 나머지는 cover is colorful이라고 뒤에 부분을 완성해 주셔야겠죠. 그죠? 요것도 마찬가지지. 나는 한 여성을 만났고 그녀의 여동생이든 뭐 언니든이 주어가 되는데 이 전체랑 그 여자랑 같지는 않아요. 같아버리면 주격 관계대명사 썼겠지. 하지만 그녀의만 여기서는 겹치죠. 그래서 이거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자연스럽게 이 앞에 있는 woman 뒤에 선행사 뭘 이용해서, 관계대명사 뭘 이용해서 whose sister is a pianist라고 쓰시면 답이 되겠죠. 이게 소유격. 자, 하나 더 넘어갑니다.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우리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형태는 똑같습니다. 여기 봅시다. the bus라는 것과 두 번째 문장이 a lot of people like it인데 단지 얘를 생략해야 되는데 얘가 들어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목적어 자리죠. 그럼 얘를 생략하고 대신에 우리 아까 말했던 그 무엇과 선행사 바로 뒤에 목적격 관계대명사 뭘 쓴다? 여러 가지 있겠죠.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면은 혼난다. 귓볼 맞자. 자, 뭐냐면 우리가 여기가 나는 항상 마음에 걸려요. 목적격 관계는 whom인데 우리가 이거는 who로 줄여 쓸 수도 있다 그래가지고 주로 who를 써버립니다, 사람들이. 물론 틀렸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럼 who를 쓰지 뭐하러 whom을 또 귀찮게 쓰냐. 근데 whom을 써야 되는 이유가 반드시 있기 때문에 whom으로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거 설명을 하나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사물인 경우는 뭐 위치를 쓰는 거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뭐 that을 쓰는 경우.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그 whom을 써야 되는 경우에 대해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우리 책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자, 보세요. 이거 어떨까? Look at the girl. 자, 그 소녀를 봐라. 두 번째는, 자, 나의 brother is talking with her. 나의 남동생이 그녀와 이야기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그럼 겹치는 단어는 뭐가 뭡니까? 그 소녀와 헐이 겹치죠. 참고로 이렇게 쓰이는 이 자리가 뭐 자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앞에 쓰인 얘는 뭐라 불러요? 전치사라 부르죠. 얘는요,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뭘 한다고?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불러요. 어쨌든 목적격이긴 해요. 근데 우리가 배웠던 여기에 쓰이는 목적어는 보다시피 무엇에? like라는 동사의 목적어라 불러요. 목적어는 목적어인데 각각 무엇의 목적어인지도 알고는 있어야겠죠. 자, 그런데 이 두 문장에서 그러면 겹치는 the her를 생략하겠죠. 그리고 앞에다가 이 관계대명, 선행사 바로 뒤에다가 목적격 관계대명사 쓰는데 나는 whom이라고 안 쓰고 who라고 쓰겠습니다. 상관없어요. 여기까지는. 근데 여기서부터 문제입니다. 왜? 이렇게 뒤에 남아있는 전치사는 뭔가 끝이 완벽하게 끝나는 느낌이 전혀 안 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물론 가능하지만 두 번째 방법은 앞으로 보내서 어떻게? with와 함께 만약에 who를 쓰시면 이거는 틀립니다. 절대 틀립니다. 왜 그러느냐? 아까 얘를 뭐라 불렀어요, 우리가? 전치사라 불렀죠. 전치사가 쓰이면 전치사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목적격이 있어야 돼, 목적격. 쉬운 말로 with 뒤에 he를 씁니까? 아니면 him을 씁니까? 그와 함께면 힘을 써야겠지. he를 쓸 수는 없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에 쓰인 이 전치사라는 애는 반드시 뒤에 얘는 주어냐 주격을 쓸 수가 없어요. 목적격만 써요. 그런데 그 자리에 떡하니 who라는 주격하고 똑같은 who를 써놔버리면 이게 문장이 되겠어? 안 되지. 이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거. 이런 경우를 쓸 수 없기 때문에 with 뒤에 뭐가 들어간다? 우리가 여기다가 쓰려면 목적격 관계되면서 반드시 뭘 써줘야 돼? whom을 써줘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whom 대신에 who를 쓸 때는 그냥 단독으로 whom을 쓰는 자리에는 who를 쓸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처럼 전치사가 앞으로 이동을 해오는 경우는 반드시 목적격 관계대명사인 whom을 써야 됩니다. 전치사만 네. 없으면 그냥 who스가 상관없는. 그렇죠. 전치사가 뒤에 있을 경우는 또는 아래 문장처럼 그냥 동사의 목적격이 쓰이는 경우는 뭘로? 그냥 which나 여기서는 지금 사물이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냥 whom을 who를 써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 자, 그러면 이제 아랫부분에 3번 그 다음에 4번 두 개만 해봅시다. 갑시다. 자,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무엇과 무엇? 더 보이와 뒤에는 힘이죠. 자, 그럼 이건 잘 보시면 뒤에는 뭐야? introduce라는 목적어의 동사의 목적어입니까? 아니죠. to 힘의 이 to의 목적어입니다. 전치사의 목적어야. 그러면 굳이 따지면 앞에 부분에 더 보이까지 쓰고 이 자리에 뭘 써야 돼? 사람이니까. who나 whom을 쓰셔야겠죠. 그리고 뒤에 부분은 you부터 쭉 쓰시되 이 자리에 to가 남아있는 경우는 그냥 who를 써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to가 앞으로 와야 되는 경우, 다시 말해서 to가 오면은 이때는 whom 아니면 쓸 수가 없다는 그 내용이야. 아까 말했던 내용이. 이해됩니까? 네. 오케이. 그 다음에 4번은요. money. When can you give me the money? 네? When can you give me the money 다음에 뭘 써? which를 안 쓰고 다른 걸 쓰면 안 되겠죠? which. 아니, 물론
that도 되는데 내가 걱정하는 건 나중에는 뭘 쓸지도 모르고 우리가 쓰게 되니까. 왜? that이라는 건 주어, 주격, 목적격 다 되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냥 뭐가 된지 헷갈려 버린다고. 그래서 you borrowed 다음에 it만 빼면 되겠죠, 여기는. 자, 잘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서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는 좀 알고 넘어가야겠죠. 관계대명사 what은. 자, 한마디로 다른 관계대명사랑 큰 차이가 있는 게 우리가 관계대명사 what입니다. 왜? 어떤 큰 차이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앞에 선행사가 있으면 안 되죠. 없어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선행사 포함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를요, 다른 which와 that과 같은 일반 관계대명사로 또 변형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변형을 하느냐? 다음과 같이 바꾸겠죠. 그러니까 what이랑 같은 뜻을 굳이 우리가 바꾼다면 뭘로? 선행사가 있는 형태로 바꿔야겠지. 그렇지. 선행사는 공식처럼 외우셔야 됩니다. 더 thing 또는 선행사 하나가 아닐 수 있죠. 여러 개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더 thing이나 things 다음에 that을 쓰거나 아니면 which로 이렇게 바꾸면 변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가 이 자리가 맞는지 틀리는지 좀 애매한 상황이 오면 반드시 이거를 무엇으로? the things that 또는 the thing that으로 변환을 시켜보세요. 그래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면 대부분 맞힐 수가 있어요. 자, 요 부분은 반드시 머릿속에 넣어 놓으셔야 될 부분이 되겠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놓으면 응용을 잘 못해요. 어떤 응용을 못하냐? 그럼 우리가 대놓고 이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줘야 되는 첫 번째는 모든 관계대명사 중에 유일하게 문장, 그렇지. 맨 앞에 쓸 수 있겠죠. 왜 이게 쓸 수 있을까? 다른 관계대명사 which나 who나 이런 것들은 맨 앞에 못 쓰죠. 왜?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이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다 보니까 문장 맨 앞에 쓸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 다른 관계대명사처럼 이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도요. 공통점은요. 그 뒤에 쓰이는, 이 what 뒤에 쓰이는 게 우리가 왜 주격 관계대명사 뭐가 없는 거야?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을 때 주격 관계대명사 쓰지. 동사 뒤에 목적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이렇게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도요. 그 뒤에 붙는 문장은 불완전해요. 이 두 가지의 용법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꼭 적으셔야 되고. 자, 그러한 이제 선행사랑 포함된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주로 쓰는데, 예를 들면은 그 A번, 1번 보세요.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것은 그녀의 support. 이때 support는 지지 또는 후원이란 말이야. 보다시피 이럴 때는 문장 맨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유일하게 관계대명사 what밖에 없죠. 자, 그랬더니 선생님 이거를 그럼 바꿔볼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이거를 뭘로? 더 띵일까? 더 띵스까? 더 띵 대시에요. 왜 더 띵 대시냐? 뒤에 문장에 is 보이시죠? 왜냐면 관계대명사가 들어간 문장이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 문장이야.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그죠? 그러면은 지금 맨 앞에 있는 더 띵은 뒤에 문장에 있는 is와 수의 일치가 돼야 돼요. 단수로. 오케이? 해석해보면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그것은 그녀의 support, 지지다 라고 쓸 수 있는 문장. 그러다 보니까는 아까 앞에서 말했던 뭐야? 관계대명사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다. 두 번째는 그 뒤에 쓰인 문장 봐보세요. give me energy. 이게 문장에 주어가 없죠? 불완전한 형태를 취한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관계대명사 what의 특징이에요. 자, 뭐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은 the man 여기 뭐가 들어가 있어? 이번 뭐가 들어갈까? the man 이때는 주격 후가 들어가겠죠. 왜? 뒤에 문장에 동사가
쓰인 걸로 봐서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자, 그리고 참고로 the man 앞 뒤인 who부터 어디까지가? this car까지가 관계대명사 문장이죠. 그러면 원래 문장은 the man is my father라는 이 문장에다가 요걸 요렇게 집어넣은 형태가 되죠. 이해됩니까? 동요가? 오케이. 자, 그럼 다음 문장 B번에는 1번, 5번까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간 좀 드릴게요. 자, 이 중에 지금 잘못된 거 1번 어떨까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대시라는 관계대명사가 맞나?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앞에 인이 있는 것도 문제인데 왜? 자, 이거는 별개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시라는 관계대명사 있죠. 마치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는요 하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 앞에 뭐가? 전치사가 이렇게 쓰이면 전치사를 함께 쓸 수가 없어요. 알겠나? 절대 안 돼요. 일단 그것도 불합격.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만약에 이게 뒤에서 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문장에는 선행사가 없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뭐야? 여기 가능한 건 그렇지. 이거를 what으로 바꾸면 가능해요. 선행사가 없는데요. 관계대명사 왔으면 원래 선행사가 없어. 그러니까 무엇에 흥미가 있다는 것은 be interested in. 그죠? 그리고 뒤에 what이 들어갑니다. 2번은요. 맨 앞에 쓰이는 관계대명사는 what 하나밖에 없지? 네. 3번은요. 나는 먹었다. 저녁을. 도너츠에 섰다. 뭔 소리야? 뭐지? 앞에. 아니죠. 맨 처음에. 맨 앞에다가 what I ate for dinner. 내가 저녁으로 먹었던 건 도너츠였다. 이렇게 쓰게 돼야 되겠죠. 이거 맞은 사람? 지금 저 이거 썼다가. 4번은요. 너는 이해했니? 선생님이 말했던 것을. 조합해가. 응? 여기 사이에 what the teacher said가 되겠죠. 자, 그럼 여기다 하나 더 혹시 모르니까 추가를 합시다. 뭐냐면 관계대명사 앞 what 아까처럼 문장 맨 앞에 쓴다.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이다. 하나만 더 넣을게요. 3번은 이 관계대명사 what을 굳이 해석을 한다면 뭐뭐라는 것이라고 해석을 하시면 좀 더 이해하기 편할 겁니다. 여기까지는 알고 계셔야겠죠. 자, 그러면 또 뒤에 가봅시다. 아직 하나 남았지? 네. 아니야, 내 말은 여기래요. 나는 미안하다. 내가 너에게 어저께 했던 것에 대하여 란 말로 who를 쓸 수가 없죠. 왜? 선에서 없으니까. 그죠? 이거는 what밖에 안 돼요. 이제 그 원리 이해가 됩니까? 질문 있어요? 동혁 질문 있어요? 영어가 됩니까? 네. 자, 지금 속성을 하다 보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했던 관계대명사 대시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관계대명사 대시로 다 바꿨을 수 있었는데 아까쯤에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어떤 경우? 그렇지. 전치사가 앞에가 쓰이면 그 뒤에는 that을 쓰는 것 자체가 무리데스. 안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을 제외하고 또 하나 있죠. 어떤 경우? whose라는 소유격 관계대명사도 that으로 안 돼요. 또 what이라는 건 당연히 안 되겠지. 그거랑 아무런 관계가 없으니까. 자, 이러한 것들이랑은 that으로 호환이 되지가 않아요. 자, 그 대부분의 나머지 경우는 가능한데, 자, 여기서는 또 뭐냐면 특히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that을 주로 쓴다. 자, 주로 관련된 게 뭐냐면 선행사랑 관련돼. 선행사. 이 우리가 관계대명사 앞에 쓰이는 선행사 관련되는데 이 선행사가 뭔띵으로 끝나는 경우 that을 주로 씁니다. 근데 물론 이 경우는요, that 대신에 위치를 써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막 that밖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요즘 위치를 써요 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쓰이는 거 선행사가 이번에는 사람과 동물이나 사람이 혼합된 경우는 사람인 경우는 who나 whom이나 whose를 쓰면 되는데 사물인 경우는 which나 whose를 써야 되잖아요. 이게 혼합되면은 이것도 저것도 아니지. 이럴 때는 that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잘 봐야 되겠지. 왜?
요거지 바로 그게. 그 사람들과 그것들에 관하여 그녀는 글을 쓴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게 반은 사람일세, 그 반은 물건일세. 그럴 때는 that을 써야지 다른 것은 쓰면 안 되겠죠. 당연한 거겠지.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세 번째죠. 요거를 이제 많이 봐야 되는데, 역시 선행사 관련된 선행사가 뭐가 붙을 때? 더. 최상급 또는 서수. 서수란 건 뭘 나타내요? 그. 이런 거 first, 뭐 second 이런 거 있죠. 이런 경우가 들어가는 경우는 우리가 서수라 그래요. 그 다음에 the only, the very, 그것과 플러스 더. the last 또는 the same, 이것들이 선행사 앞에 쓰였을 때 the only는 뜻이 뭐야? 오직. 유일한. the very는 뭘까? 바로 그 뭐뭐뭐. He is the very man 하면 그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쓰제. 그는 매우 사람입니다. 아니에요. 자, 이런 식으로 쓰이는 단어가 쓰이고, 여기처럼 뭐야? The first라는 뭐가 쓰였어? 소수가 쓰이면 뒤에 that을 쓰되 who로 쓰면은 이거는 틀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건 who로 쓰면 안 돼요. 자, 요런 것들이 that만 쓰는 경우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뭐, 이거한 내용들이 쭉 나와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다른 건 뭐 없으니까 몇 개만 해봅시다. 뭐, 2번? 이것만 할까요? 네. 그냥 같이 해봅시다. 선행사가 뭐냐면, the only book이야. 이투고, 목적격 관계대명사죠. 그럼 the only book 뒤에, 앞에 그냥 그대로 썼다 치고 우리가, 여기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를 쓰는 건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왜? the only라는 이 단어가 선행사 붙으면 이때는 뭐만 가능하다? that만 쓸 수가 있다라는 거. 자, 꼭 명심합시다. 자, 그 다음.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쉴게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방금 했던 내용이 관계 대명사에 관련된 표현들이었습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오늘 이제 그 뒤쪽에 해야 될 부분 중에는 관계 부사에 관련된 표현인데, 관계 부사는요, 이름 자체가 보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 대명사랑 다르게 생겼죠. 자, 근데 이걸 우리가 그때도 말했지만 정의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게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관계 부사라고 불리우는 이 단어는요, 제대로 따지면 우리가 방금까지 배웠던 이 관계대명사 있죠. 이 관계대명사 앞에 뭐를 붙이면, 전치사를 붙이면 이 관계부사가 됩니다. 자, 이게 관계부사가 되는 겁니다. 관계대명사는 정리를 쭉 해보면 뭐가 있습니까? 뭐 who나 whom이나. 근데 제대로 말하면 전치사를 앞에 붙일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뭐밖에 없을까? 목적격입니다. 목적격. 그죠? 왜 그럴까? 생각해보세요. 이 전치사는 뒤에서 나왔을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전치사 뒤에 목적격으로 있던 것을 빼고 있기 때문에 여기 쓸 수 있는 관계대명사는 목적격입니다. 무조건. 목적격이란 것은 사람일 때는 whom을 썼을 것이고, 사물일 때는 which를 썼을 것이고, 그런데 that은 안 되죠. 왜 안 될까, that은? 대선 전치사. 그렇지. that은 전치사와 하지 못쓰니까. 그럼 이 두 가지와 우리가 알고 있는 전치사 여러 가지가 있죠. 뭐 in, on, at 등등. 이 두 가지를 합히면 관계부사가 됩니다. 만드는 방법은 여기 보시면 알겠죠. 자, 아래 문제를 볼게요. 자, B번의 1번 봐볼까요? B번의 1번.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겹치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a day와 that day가 겹쳐요. 그러면 앞에 있는 문장을, 앞에 문장에 있는 a day를 선행사로 잡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뒤에 있는 얘를 우리가 선행사로 잡아야 돼요. 전치사. 그렇지.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문장, 다시 말해서 my midterm부터 ended on까지가 어디에 들어갈까? 선행사 바로 사이에 들어가야겠죠. 그럼 만들어 넣어볼게요. 어떻게? 때 일단 관계대명사를 이용해서 어떻게 될까? my 자 뭐 mid terms ended on이 남았다. 그럼 앞에는 관계대명사 뭐가 들어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빠졌으니까 왜 which가 들어가겠지. 관계대명사 which가 그죠? 목적격 관계대명사 전치사의 목적어. 자, 이게 일단 첫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이 뒤에 있는 뭐를 on이란 전치사를 어떻게 앞으로 빼겠지. 그럼 어떻게 돼? on which라는 형태로 바뀌는 게 두 번째 방법. 이해되죠? 자, 그런데 아까 말한 것처럼 무엇과 무엇이 합해지면 온가 on이라는 전치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합해지면 세 번째 것이 나오죠. 이제 3번 바로 뭡니까? 관계 부사를 쓸 수 있습니다. 관계 부사를. 근데 여기에 들어가는 관계 부사는 뭐가 되느냐? 자, 선행사가 뭐였습니까? 지금 여기 쓰인 선행사는 보다시피 어데이라는 시간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when이라는 관계 부사를 쓸 수 있는 겁니다. 요 과정을 잘 적어 놓으십시오. 자, 요렇게 이제 우리가 바꾸는 거. 두 번째 문장은 사실은 조금 이제 내가 그때 그랬었죠. 아니야, 이건 놔두자. 자, 두 번째 관계부사, 방금 했던 이런 식으로 관계부사가 네 가지 종류가 있죠. 관계부사가 어떻게 네 가지야? 관계부사라고 하는 것은 자, 제일 먼저 그렇지.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when, 그 다음에 장소와 관련되어 있는 where, 그 다음에 이유를 나타내는 why, 마지막으로 그렇지. how라는, 이건 좀 다른 색깔로 하자. how라고 하는 이렇게 네 가지 관계부사가 있습니다. 이 관계부사 전부 다 앞에 뭐가 들어가요? 선행사 들어가지 당연히. 그제? 반드시 선행사 들어가겠죠? 와 함께 쓰입니다. 자, 그리고 이 관계부사라고 하는 건 조금 전에 우리가 설명했었지만은 무엇과? 전치사와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 두 가지가 합해졌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부사로 바뀐다까지 우리가 제대로 했죠. 자, 그런 중에 이 how라는 부분에 선생님 다른 색깔로 이걸 칠한 이유가 있어요. 왜? how는요, 관계부사인 걸 맞아요. 그리고 선행사가 들어가는 것도 맞아요. 단, 얘는요, 자, 우리가 그 선행사를 앞에 들어가는 게 뭐 방법이니까 더 way라는 형태로 우리가 선행사 쓸 수 있겠죠. 이 선행사와 관계부사 how를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생략을 해야 돼요. 같이 쓰면 안 돼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B번에 3번 봐보세요. 여기서 또 역시 선행사는 얘입니다. that way가 선행사야. 그럼 만들어보세요. 한번 문장. 문장을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냐? 첫 번째,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두 번째, 전치사 포함하고 관계 대명사를 이용해서. 세 번째는 이거를 우리가 방금 하는 관계 부사로. 세 가지 만들어 보세요. 뭔 말인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어떻게 만들었을까? 첫 번째 문장은 자, 여기를 지우고 여기 뒤에다가 그냥 붙여버릴게요. 이게 선행사니까 여기 뒤에다가 일단 관계대명사를 쓰려면 앞에 문장에 겹치는 단어 뭐야? way랑 겹치죠. 그러면 나머지 부분, 다시 말해서 she cooks such delicious ramen 다음에 in까지를 이 뒤에 넣어주시면 되죠. 마지막에 in이 남았던 표시만 할게요. 그럼 이때 관계대명사 뭘 쓸까? 얘가 선행사니까 which도 가능하고 that도 가능하죠. 이게 1번. 두 번째 방법은 이 in을 앞으로 빼면은 in which는 가능하지만 in that은 안 되지. 그 다음에 이 지금 in과 which라는 거를 하나로 바꾸면 바로
how가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 생략. how를 쓰는 경우는 그 앞에 that way와 how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생략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she showed me that way 뒤에는 she cooked such delicious 라면을 쓰든지 아니면 she showed me that way를 빼고 how she cooked such a delicious 라면을 쓰든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쓰셔야 된다는 거 이해됩니까? 이해됩니까? 그 부분까지가 우리가 지금 그 관계 부사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생략은 방금 말했던 그거야 the way랑 how를 쓰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게 관계대명사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합 관계대명사의 부분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책으로 좀 확인하시면 되죠.